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간합하고 자형사를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청간은 10청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짝을 지으니까 오합이 됩니다. 오합. 갑기합, 을경합 이렇게 청간을 합을 치는데, 보통 청간합을 부부합이라고 그러는데, 부부합. 부부합이라 해서 연월에 합을 치는 사주가 많습니다. 연월에. 어, 남자입니다, 남자. 제 사촌동생입니다. 사촌동생인데, 정임 합대가 있죠. 이건 부부합입니다. 엄마 아버지 합입니다. 엄마 아버지 합. 그러니까 부친 입장에서 수극화 하니까 돈 벌러 가는 사람입니다. 돈 벌러 가는 사람. 돈 벌러 가는 사람 회사원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 같은 경우는 힘들 때는 농사 짓는 사람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저희 삼촌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국가 자리에 재성이 이렇게 우뚝 서가 있죠. 사업가 사주인데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합을 치고 본인 또한 이렇게 합을 칩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이 늦어집니다. 이런 경우. 결혼이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보통 무토일간이 남자가 개수와 이렇게 짜게 되어 있는 사주는 결혼 연령대가 연한데, 여자가 연한데, 한 8살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무구의 합을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일간이 임수고 정화와 이렇게 합을 치는 사주는 11살에서 13살, 많게는 17살 차이 나는 경우 많이 나옵니다. 정임합, 무게합.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은 정임합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연월이 묶였다 그러면 우리가 합반이라 해가지고 합반, 뭐 합반돼서 묶여서 못 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무토, 내 사촌댕이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는 회사 가고 없고 또 오후에 와서 잠들면 또 아버지는 늦게 집에 들어오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는 돈 벌러 가고 없고 이래서 아버지 얼굴 보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부친 얼굴 보기 힘들다. 결혼 늦게 했습니다. 40 넘어서 했습니다. 천간합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통 결혼이 많이 늦어집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왔던 사주인데 실제 방문자 사주입니다. 방문자. 다는 적지 않고 일부분만 적어 드리겠습니다. 을경합했습니다. 을경합. 급제로 볼 것이 아니고 월간은 부친궁입니다. 부친궁. 항상 월간은 부친입니다. 부친이 관가합을 했습니다. 부친이. 근데 이게 나라 자리의 관입니다. 나라 자리의 관. 근데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빨리 아버지한테서 해방되고 싶다라고 이제 찾아왔는데 왜냐하면 본인은 목생아 나는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근데 부친은 6월에 유술합으로 술중에도 신금이 있지만 금기운이 투출하면서 을경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 자리의 관인데 요식업을 크게 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을 입장에서는 경금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 글자를 자식이 가지고 있다. 합정을. 그러니까 자꾸 자식을 회사에 앉히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때 당시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빨리 해방되고 싶다라고 찾아온 분인데 이런 경우는 태어났을 때 이미 관을 빼앗긴 사주입니다. 이미 관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본인이 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경예관인데
정화와 임수가 합을 쳤습니다. 또 정의합했죠. 부친궁에서 관과 합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태어나서 관을 빼앗겼죠. 아버지가 관과 합을 쳤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회사원, 뭐 공무원 가능성 높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임자가 정해다 그러면 부친궁이 록을 잡기 때문에 국가급 공무원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일간이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반돼서 일간이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주는 남녀 포함 우리나라에만 해도 100여 명이 됩니다. 100여 명이 되는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도. 똑같은 사주인데, 선생님 무슨 소리 합니까? 저는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자, 관이죠, 관. 이건 식입니다. 본인의 식, 기술로 관에 들어가서 정임합목, 재성을 만든단 말입니다. 저는 제 기술로 회사에 들어가서 목이라는 재성을 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주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월을 묶여서 뭘 쓴다라고 해석하시면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남녀다 각기합됐죠. 만약에 남자 같으면 재성과 합을 했습니다. 재성과. 그러면 갑년이 오면 이 갑갑을 풉니다. 갑갑을 풀고 비견이 들어와서 재성을 합합니다. 이럴 경우 보통 어떤 제의가 들어오냐면은 같이 무엇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이럴 때 보통 갑일간이 50토죠. 5천에서 1억 정도 돈이 나가는 운입니다. 이때는 돈 나가는 운이라고 봅니다. 간혹 처가 야반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합을 풀고 다른 남자를 봤기 때문에 처가 야반도주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을경합이다. 자, 남자다. 그럼 또 재성과 합을 쳤죠. 그럼 을년이 오거나 경렬이 오면 이 두의 합을 풀어버립니다. 을이 왔다. 그럼 남자죠. 남자는 두 여자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남자가 바람 피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남자가 바람 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 또 새로운 재성을 놓기 때문에 또 돈 나가는 운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도. 기존의 재성과 합을 풀고 새로운 재성과 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38목 액수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경금이 왔다. 경금이 이 합을 풀죠. 그리고 이 경금이 이 합을 칩니다. 이럴 때는 동업입니다. 보통 동업. 같이 무슨 일을 도모해보자. 이렇게 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돈 나가는 운. 우리가 천간합이 좋다, 나쁘다, 뭐 갑갑은 어떻고, 을경을 하면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부부 이별수가 가장 많은 사주가 부부 이별수. 천간합된 사주입니다. 천간합된 사주. 합을 갑년이나 을년, 갑년이나 기년, 갑기합, 을년이나 경년, 이렇게 병년이나 신년 이렇게 들어오면 합을 다 풀어버립니다. 풀고 새로 합을 치기 때문에 이럴 때 남녀가 싸움이 잦아지고 부부 이별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별거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연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월. 예를 들어서 인정합이 있다. 이러면 부친이 재성과 합을 하고 있는데 또 정년이 오면 이때 부친이 바람 핍니다. 이때는 부친이 바람을 핀다고요. 그리고 인년이 왔다 그러면 이 합을 풀고 이렇게 합을 치죠. 그럼 비견이 나타나서 같이 일을 같이 하자라는 뜻입니다.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운입니다. 이런 운은. 천간합은 같은 글자가 오면 풀어버립니다. 합을 다 풉니다. 뭐 무게 합돼 있는 사주다.
여자다고 가정했을 때, 이 여자입니다. 토국수 이렇게 합을 쳐고 있죠. 요때 개년이 오면 무게합을 풉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하죠. 기본 5천에서 1억 나갑니다. 이때 돈 나가는 운입니다. 돈 나가는. 잘 관찰해 보세요. 이때는 천간합이 풀리는 문에는 항상 돈이 나갑니다. 지출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돈 받기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그 돈을 못 찾아옵니다. 주로 투자가 많기 때문에. 네가 이만큼 주면 내가 부풀려 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 지출이 되면은 다음 해에 돈 찾기 어렵습니다. 이게 천간합의 특징입니다. 이게 천간합의 특징. 갑기 합해서 토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팔자는 반드시 읽어줍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또는 이렇게 돼가 있을 때 나는 나의 식과 방과의 합을 치고 있죠. 나의 기술을 바탕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정임합목을 만들죠. 이 재성입니다. 재성. 경금일가는 자기 기술로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갑의 합이 토가 되니 많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을 놓습니다. 무게합화가 됩니다. 옛날에 뭐 보면 이런 거 참 많았죠. 이게 5월이고 4월이고 이렇게 화기가 많이 가야 이게 무게합화가 된다 이러는데 이거는 책에 나오네요. 책에만 나와 있고 실전에 현실에는 없습니다.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무게합화가 되니 안 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팔자는 합해서 또 다른 오행을 만듭니다. 그거를 읽어줘야 됩니다. 이 갑기합이라든지 정임합을 할 때 기존의 합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많습니다. 오늘 설명은 천간 합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글자 하나 있는데 정화가 있는 정해가 있는데 임수가 온다든지 이런 내용 말고 기존에 합이 되어 있는 사주. 이렇게도 합이 되죠. 이렇게도 합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일간인 내가 갑기합을 했다 해가지고 내가 재성을 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부친이 원형 이정입니다. 항상 세물 팔자라는 거는 원형 이정이기 때문에 부친이 갑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친이 갑을 쓴다고요. 그러면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 왜 그 가서 그리 고생을 하노? 그냥 아버지 회사로 들어오라고. 그거 가가지고 신참부터 하고 언제 그걸 다 가지고 올라가면 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노?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험도 하고 싶고 멋진데 큰 회사에서 다니고 싶고 그런 생활을 누리고 싶은데 부친 입장에서는 다르죠. 그냥 내 회사로 들어와. 이런 경우가 갑기합이 돼 있을 때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일간이 무조건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합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진오유해. 이 자영살이랍니다. 스스로 형을 친다. 스스로가 형을 친다 해서 이걸 자영살이라고 합니다. 자영살. 스스로 형을 친다. 그래서 자영살은 반드시 붙어 있을 때만 성립이 됩니다. 자영살은. 옛날에 친구 하나가 자다가 동생을, 나이 차이가 10살 넘게 났습니다. 동생이 너무 어렸고, 그래서 지가 동생하고 같이 자고 일러보니 동생이 죽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깔아 뭉갠 거죠. 자다가. 그때 그 친구의 사주가 친구 사주 말고 모친의 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오오형 되죠. 오오형. 자식 대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영살이라는 뜻은 하나가 죽을 수 있다. 또는 목생아, 목생아 하니까 남자한테는 장모죠, 장모. 장모가 두 분이다.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가 떠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진오유의 형은 진오유의 형은 한 사람이 떠나야 됩니다. 같이 못 삽니다. 하나가 떠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친구 사귀인데 모친이 두 분이죠. 모친이 두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임수를 아무데나 놓고 봅시다. 아버지가 정이밥 하니까 이 모친 두 분이죠. 이런 경우 본인이 배다른 형제가 될 수 있고, 배다른 형제. 그리고 이 친구는 실제로 아버지가 북한에서 제일 첫 분과 결혼하고 처자식을 놔두고 남한에서 새로운 모친을 만나서 자식을 낳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오형, 유유형 뜻이 육친과 육친이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육친과 육친이 함께 살 수가 없다. 정의관이다, 정유일이다, 6월이다. 그러면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늦겠죠. 그럼 빠르고 그 다음이고 여기에 6월은 더 늦겠죠. 형이 이렇게 걸리든 이렇게 걸리면 여기가 제일 늦습니다. 현재 정제를 가리지 않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형제 두 사람이 의리를 끊고 인연을 끊고 서로가 상견례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인연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자영살이라고 합니다. 자영살. 이밀간의 진 이런 사주 구조가 왔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토곡산이 괄입니다. 자식입니다. 남자일 때. 남자 사주에는 이 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묘지에 앉았죠. 임진묘지. 이런 경우 상속 때문에 자식과 자식이 소송을 겁니다. 소송사가 일어납니다. 소송사. 아버지의 유산 갖고 유산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진진자영입니다. 진진자영. 일간 대비 육친에 대한 진진자영. 그래서 자영살은 서로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명의 사주가 이렇게 가보 오면 복생하는 자식 둘이가 어릴 때부터 유별나게 싸웁니다. 싸우고 그리고 자식 하나는 외국에 살든지 이렇게 이 두 사이가 분리돼 버립니다. 이런 경우. 막 기일간이 뭐 기일주인데 뭐 해월이다 그러면 이 비견이죠. 비견. 아니다. 해해형. 이건 재성이고. 진진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진진형이 있다. 남녀 불문입니다. 이건 남녀 불문. 이건 비견입니다. 비견. 이런 경우는 나의 형제와 또 다른 형제가 둘이서 사이가 굉장히 안 형제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 아닌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 놈들이 한두 명씩 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갑자기 소식이 끊겨버립니다. 이걸 급살 역할을 합니다. 12운수고는 12신사는 급살 역할을 합니다. 잘 만나던 사람이 한두 명씩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근데 특히 무토일간이 무진인데 진월이다. 그러면 이 비겁이죠. 비견이죠. 형제간에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생깁니다. 아닌데요. 자, 이 사람이 이 세 명이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얘만 따로 만나고 얘만 따로 만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같이는 못 만난다고요. 이게 자영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형한다. 스스로 자자에 스스로 형한다는 이 살성입니다. 자영살에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영살에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식모라고 있죠, 식모. 그래서 우리가 뭐, 육친성의 편인 그러면, 유모, 뭐, 계모, 이렇게 하는데, 여기 식모도 들어갑니다, 식모. 식모도 들어간다고요. 예전에 식모 같은 경우는 오도 갈 데도 없고,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는 어린 처녀입니다. 되게 어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도 있고, 학교를 못 다닙니다. 학교도 수업 공부도 못 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이때 불쌍하다고 사람들이 식모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모로. 그래서 대우도 천차만별이었죠. 그냥 적당히 일 시키고, 뭐 밥이나 제때제때 차려주고, 심부름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혼까지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까지 시켜주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찾아오는 이런 관계가 있었고, 이때는 법적인 그게 없었습니다. 식모에 대한 법적인 그런 조치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이 어린애들이 집에서 시중을 들고 밥을 차리고 찬물에, 그 겨울에 찬물에 손빨래를 하고 설거지도 찬물에 손을 집어넣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식구들이 밥 다 먹고 나면 상추면서 찬밥으로 밥을 먹고, 일요일도 없고, 이렇게 자기 시간이 없어서 죽으라고 일하면서, 거기다가 갖은 폭력, 성폭력도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폭력. 저야 뭐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채권대 찾아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성폭력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 거기에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데, 제가 한번 제 사주를 한번 공개를 했는데, 생신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사신지 생신은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엄마가 많죠. 인성이 많죠. 인중에 병화 또 있습니다. 여기 모친궁이죠. 저는 우리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내 모친이 누군지 살아 계시는데, 올해 88세입니다. 내 모친성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는 식모가 2명 있었습니다. 식모. 제가 앞전에 육개살을 한번 올렸었는데, 일간이 사지에 않고 띠에서 육회에 걸리면 모친이 아프다 했습니다. 모친이 평생 시름시름합니다. 그래서 신병이 올 수 있고, 또는 이 귀신신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귀신신병. 이 두 개가 교차합니다. 교차. 질병으로 많이 고생합니다. 제 본친은 하도 고생을 많이 했고, 옛날에 어머니가 8남매입니다. 8남매. 아버지는 10남매입니다. 장남의 장손이다 보니까 대가족이 살았죠. 대가족이. 장가안간 동생들도 누이들도 있었고, 그러니 식모를 2명을 뒀습니다. 식모를 2명. 근데 모친 사주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친 사주가. 편인이 2분이죠. 편인은 식모도 있습니다. 식모. 저는 어릴 때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당시 식모들이 나이 차이가 나하고 3, 4살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매 같이 놀고 이랬는데, 이 둘이가 처음에는 한 명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 명을 더 썼죠. 더 썼는데, 이때는 옛날에는 애가 불쌍하고 오도 갈 데 없고, 또는 뭐 어느 집에서 식모를 데리고 있다가, 야, 너희 집에 혹시 식모 한 명 더 안 필요하나? 그래가지고 또 떠밀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식모가 딱 둘이가 만나면 이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둘이서. 마음이 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유유형을 겪으면서 성폭행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게 자형살입니다. 자형살. 오자형살은 화가 강해서 어떻고, 유자형살은 금기가 강해서 어떻고, 책에 여러 가지 글이 올라와 있는데, 자형이라는 것은 같이 붙어 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못 산다는 게 자형살입니다. 이게 자형살의 특징입니다. 사주 간명하실 때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나, 기는 사가 엄마가 되니까, 뭐 또 하생타는 엄마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모친이 형제간에 우애를 다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처럼 임수가 어딘가에 있다 치고 아버지를 봤을 때 정임합 하니까 모친 한 분은 북한에 있고 새로 남한에서 여자 만나서 자식을 놓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육친 둘이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죽기도 하고 하나가 외국 나가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이는 못 산다는 뜻이 자형살입니다. 자형살. 여기에 진진자형은 어떻고 해해자형은 어떻고 이거는 그 어디서 근거가 돼갖고 그런 내용들이 떠도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전간명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육친의 병고입니다. 육친의 병고. 그래서 특히 남자 사주에 뭐 경금일간이다 그러면은 자식이 극하는 오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경오, 하극금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친 상속 문제로 이 둘이가 싸웁니다. 피 터지도록 싸웁니다. 피 터지게. 그래서 상소합니다. 소송 겁니다. 소송. 소송을 걸어서 결국은 형제 둘이가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자형살입니다. 자형살. 자형살을 갖다가 너무 글자로만 계속 가져가가지고 유는 어떻고 해는 어떻고 뭐 해가 있으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둥, 뭐 이런 말이, 뭐, 오가 있으면 불에 타 죽은 형제가 하나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전에서 자형살 풀이는 이렇게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